안녕하세요, 유닛입니다. 지난 영상 바빌론 파헤쳐 보기 1편에서는 공식 홈페이지 사이트 탐방을 진행했었습니다. 도큐먼트도 확인하고 메인에 있는 영상 4개를 보고 그중 2개, 하복 피직스 엔진 플루이드 렌더링 체험을 진행을 했었고요. 혹시나 지난 영상을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우측 상단에 첨부해 놓을 테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빌론 JS를 사용하는 3가지 방법, 그 환경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다시 복기를 해보자면 웹 코드 에디터 중 코드펜, 바빌론 자체 에디터 플레이그라운드, 마지막으로 로컬에 세팅하고 진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로컬에서 진행할 때는 리액트와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SCSS, 사스라고 하죠. 이렇게 세팅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앵귤러나 뷰를 써요 혹은 나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바닐라 쓸래 하시면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미 공유되어 있는 예제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무조건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제안 드리는 거니까 꼭 저를 따라서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코드 샌드박스, JS 피들, 코드펜, 그 외에도 코드플라이 등등 엄청 많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펜에서 바빌론 JS를 구동하는 방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codepen.io라고 치셔서 들어오면은 이 사이트가 뜰 겁니다. 좌측 상단에 보이는 이 스타트 코딩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 에디팅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크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실시간으로 이제 렌더링 되는 화면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이가 뜨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여기서 바빌론을 세팅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디 이렇게 해서 열어주고 원래는 HTML이 있고 위에 헤드 그 다음 바디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바디로만 해서 작성하셔도 큰 상관은 없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캔버스를 하나 생성을 해서 아이디는 렌더 캔버스 라고 지어줄 거고요. 캔버스 태그를 닫아줍니다. 이 캔버스를 왜 생성하냐면 바빌론을 쓸 때 필요한 게 총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캔버스, 두 번째로는 씬, 그 다음에 엔진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캔버스를 생성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CSS로 전체로 이제 화면을 잡을 거기 때문에 HTML과 바디에 대해서 오버플로우는 히든으로 세팅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너비와 높이를 각각 100%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진과 패딩도 0으로 세팅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아까 생성한 캔버스에 대해서 샵 렌더 캔버스 얘도 마찬가지로 너비와 높이를 각각 100%로 잡아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만 남았는데 아까 생성한 캔버스를 변수로 담아줍니다. document.getElement by id 여기에 렌더 캔버스로 해서 캔버스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씬하고 엔진은 바빌론에 있는 거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바빌론을 갖다 쓰겠다는 세팅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세팅스가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자바스크립트 항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add external script나 fence가 있는데 찾아서 API를 연결할 수 있거든요. 바빌론 JS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최신 버전인 6.37.1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불러올 수 있고
다른 것도 뭐 마찬가지로 불러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닫아주시고 이제 씬을 생성하는 거. 네, const 씬은 create scene이라는 펑션에 연결을 해줄 거고요. 이 create scene은 const create scene는 펑션 하나 열어서 여기에 이제 또 씬을 만들어 줄 겁니다. const 씬은 new babylon scene 하고 여기에 엔진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엔진에 대한 설정을 아직 안 했죠. 엔진도 마찬가지로 엔진은 new babylon 엔진으로 해서 이 안에다가 이제 옵션들을 넣어주면 되는데 첫 번째 인자로는 캔버스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인자는 안티얼라이스라고 해서 계단 현상을 막아주는 플래그가 있습니다. 이거를 true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그 뒤에는 옵션들이 들어가는데 이 옵션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도큐먼트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세팅하는 거에서 저는 preserve drawing buffer 요거를 true로 활성화 시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stencil도 그냥 기본으로 true로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큰 틀은 이제 다 잡힌 거고 이 엔진에 대해서 렌더를 하라고 명령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engine.run render loop 여기도 마찬가지로 펑션을 넣어주고 씬에 렌더를 하라고 명령을 내려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이거든요. 네, 오류가 하나 났네요. 네. 엔진을 먼저 썼다. 큰 상관은 없습니다. 얘를 밑으로 내려주면 되니까요.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이 create scene이라는 거는 scene을 리턴을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세팅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화면이 파랗게 나온 거 보이시죠? 근데 이 기본 세팅에 대해서는 바빌론 JS에서 플레이그라운드에 세팅되어 있는 요거를 쓸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create scene이라는 펑션을 하나 만들어서 씬을 담아주고 여기에 카메라 세팅 그리고 라이트 세팅 그 다음에 이 도형 스피어 그리고 땅까지 아예 기본으로 세팅을 해서 넣어줬는데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이 자동으로 갱신되면서 지금 바빌론 여기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보이는 이 화면과 동일하게 세팅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작성을 하다가 만약에 구조 띄어쓰기나 이런 걸 변경하고 싶다 하시면은 아까 여기 세팅스에 그런 게 다 있기도 하고 이 화살표 눌러보면 포맷 자바스크립트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보기 좀 깔끔하게 줄 맞춰주니까 요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비율이 조금 깨지죠. 이런 게 이제 보기 싫다고 하시면은 윈도우의 이벤트 리스너로 리사이즈가 될 때 엔진에다가 다시 리사이즈를 해라 바빌론을 그런 식으로 명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window.add event listener resize를 받아와서 여기에 엔진에다가 리사이즈를 하라고 명령을 내려줍니다. 아, 여기가 콤마죠. 다시 아니라 포맷 자바스크립트 한번 해주면은 네. 그러면 화면이 리사이즈 될 때마다 정확한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죠. 네. 그래서 여기 체인지 뷰에서 상단에 놓을 건지 우측에 놓을 건지 좌측에 놓을 건지
세팅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코드는 길지는 않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조금 지우면은 확인하시기 조금 더 편한 상태로 화면을 멈춰 놓고 그대로 옮겨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세팅을 해서 제가 아예 그 이름을 변경해 가지고 올려 놓을 테니까 그거를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펜이라고 해서 이거를 고정해서 복사를 아예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깃허브로 따지면은 포크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세팅을 해서 링크로 공유를 해두겠습니다. 코드펜은 이 정도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모델링 불러와서 쓰고, 아니면은 뭐 본인이 원하시는 작업들 연출 같은 거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빌론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가 지원이 되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WebGL2로 되어 있는데 이전 버전 WebGL과 WebGPU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버전은 그 오른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항상 최신 버전이 디폴트로 세팅이 되어 있고 5버전 때, 4버전 때로도 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찍을 때는 WebGL2의 최신 버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코드펜에서 그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create scene이라는 펑션 하나가 미리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바로 코드를 써서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이거 잠깐 살펴보면은 scene을 생성을 하고 카메라를 생성을 하고 카메라의 타겟을 어디로 잡을지 위치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어태치 컨트롤이라는 거는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카메라의 이동 속성을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나타내고 있고, 라이트를 주어서 지금 빛 여기 반사되는 거 보이시죠? 네. 빛 세팅을 이렇게 하고 스피어라는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그라운드 오브젝트를 생성한 다음에 이 씬을 지금 리턴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불러다 쓰는 그 기능들은 플레이그라운드 아예 내부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라서 여기까지만 딱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박스를 하나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은 박스는 바빌론의 메쉬 빌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자동 완성되는 거 보이시나요? 메쉬 빌더 닷 하면은 이렇게 쭉 나오죠. 아까 코드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게 이런 자동 완성이나 스니펫 같은 게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 거다 보니까 이런 자동 완성도 되고, 괄호를 열면 지금 이 툴팁이 하나 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자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튜토리얼, 다큐멘테이션 링크까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드펜보다는 저런 웹사이트보다는 바빌론 자체적으로 제작해 놓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작업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커뮤니티에서 그 포럼이 있었는데 포럼에도 질문을 올릴 때 내가 이렇게 세팅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점이 안 되더라, 그거를 여기에 구현을 해서 플레이그라운드 저장을 한 다음에 링크를 공유하면 거기에 이제 잘 하시는 고수분들이 답변을 남겨주십니다. 그 답변을 남겨주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제작해 놓은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이용해서 맞는 코드로 변경까지 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이용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진행을 해보자면 여기에 이제 네임이 들어가야 되고요. 박스 콤마 하면은 그 뒤에 옵션스 해서 어떤 그 속성을 부여할지가 나오는데 일단은 사이즈 1로만 하고 마지막 인자로 씬을 넣어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런을 한번 해보면 지금 스피어 밑에 여기 박스가 생성된 거 보이죠? 근데 요거를 조금 정렬을 다시 맞추고 싶다 하시면 이 톱니바퀴 옵션스 들어가셔서 포맷 코드가 있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스페이싱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간단한 오브젝트 그리고 라이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크리에이트까지만 치시면 쭉 미리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크 로테이트, 카메라, 스팟라이트, 스피어, 포인트 라이트, 그라운드, 실린더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엔터나 탭 눌러주시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 문장을 작성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작성한 거 날리고 다시 포맷 코드 하고 런 하면 결과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똑같죠? 네. 같은 코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스피어의 우측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코드로 박스 점 포지션 점 x는 이 width가 3이기 때문에 3만큼 옮기면 되겠죠. 근데 하지만 지금 박스가 요렇게 있는데 이 그 피벗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중심점. 이게 가운데에 잡혀 있어요. 실제로는 지금 땅에 파묻혀 있는 상태. 요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피벗 포인트가 요쪽이고 지금 사이즈가 1이니까 여기 전체가 1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지금 그라운드 있잖아요. 얘도 가운데 지점이고 width가 6이니까 절반이면은 3이겠죠. 그러면 얘 절반은 .5. 그러면 3만큼 움직이고 0.5만큼 더 가면 여기에 이렇게 큐브가 와지겠죠. 그래서 3이 아니라 3.5. 그래서 런 해보면 옆으로 와졌습니다. 위치도 위로 올려볼 건데 이번에는 코드로 바로 제어하는 게 아니라 이 정확한 수치값을 잘 모른다고 했을 때를 가정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재생 버튼이 run인데 이 옆에는 save거든요. 지금 이 코드 플레이그라운드 자체를 세이브를 하겠다라는 기능이고 그 옆에 인스펙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스펙터를 눌러주시면 우측에서 창이 하나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위쪽에는 씬에 관련된 모든 노드들 그리고 아래쪽에는 프로퍼티 관련된 탭입니다. 그래서 노드에서 저희가 옮길 게 박스니까 박스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하단부에 이 박스가 갖고 있는 속성들, 프로퍼티들이 쭉 뜨거든요. 그러면 제너럴의 뭐 아이디, 이름, 그 다음에 이 페이스, 벌타이시스, 페어런트, 뭐 머터리얼 등등, 그리고 밑에 트랜스폼 디스플레이 쭉쭉쭉 해서 이제 정보들이 있는데 저희는 위치를 옮길 것이기 때문에 트랜스폼스의 포지션, 여기 아까 x 3.5로 변경해 놓은 값이 제대로 들어와 있죠. 그럼 이번에 y를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y를 1 하면은 위로 바로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 정확한 수치 값을 만약에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 씬 옆에 아이콘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를 호버해 보면 Enable, Disable, 포지션 모드, 그 옆에는 로테이션, 그 옆에는 스케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포지션 이거를 누르면 화살표가 하나 튀어나와요. 이거를 기즈모라고 합니다. 이 기즈모를 이용해서 화살표 Y가 초록색 화살표 위아래 방향이거든요. X는 좌우 빨간색, Z는 앞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잡고 움직이거나 뭐 앞뒤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옆으로도 가능하고 로테이션도 이런 식으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해요. 지금 이렇게 세팅해서 플레이그라운드를 한번 만져봤는데 이거를 응용해서 여기서 작업을 하시고 공유를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를 한번 다뤄봤는데 이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거를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도 이 안에서 되게 방대한 양의 코드를 작성해서 공유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생각보다 쓸만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모바일에서도 되고요.
웹이니까. 근데 조금 버벅이는 것들은 있기는 한데 뭐 그거는 하드웨어의 특성상 아직까지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걸 감안한다면 이동하면서도 뭐 얼마나 쓸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기는 하고, 그다음에 공유가 쉽게 된다는 점 때문에 저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컬 세팅에 들어가기 앞서 윈도우즈 환경에서 VS 코드를 이용해 영상을 찍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빌론 JS를 리액트 환경에서 쓸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타입스크립트와 SCSS, 사스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프론트 영역을 3D, 바빌론 JS와 3D가 아닌 리액트로 분리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바빌론 JS는 클래스로 설계를 해서 OOP,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갖고 있는 특징과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Node.js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겠죠. 만약에 Node.js가 설치가 안 되어 계시다면은 Node.js를 검색하셔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본인의 이제 운영체제에 맞춰서 LTS로 다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React CLA를 사용할 건데 Create React 앱의 약자로 리액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개발 환경을 세팅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VS 코드에서 상단의 터미널, 뉴 터미널을 클릭을 하시거나 혹은 Ctrl J를 눌러서 터미널을 여시고 npx create react app 그 다음에 폴더명 --template 타입스크립트를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련의 과정을 거쳐 폴더가 생성되는데 이때 폴더명은 대문자랑 숫자 같은 거는 지원이 안 되니까 유의를 하시고 소문자로만 작성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해피 해킹이라는 글씨가 뜰 겁니다. 그러면 우선 cd 폴더명을 입력을 해서 change 디렉토리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방금 CRA로 생성한 폴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npm을 사용하신다면 npl install sass 그리고 yan을 사용하신다면 yan add sass로 sass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코드펜에서 바빌론 JS 세팅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 작업을 로컬에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add babylon JS core를 패키지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여기 core, loaders, materials, serializers까지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작업하다가 필요한 모듈이 분명히 더 생길 텐데 그거는 그때 가서 추가해 주시면 되고 npmjs.com에서 babylon.js 패키지를 검색을 하시면 우측 사진에 표시해 놓은 babylon.js와 babylon.js core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babylon.js는 전체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는 버전이고 babylon.js/core는 모듈식 버전으로 프로젝트 크기를 최적화할 수 있어서 저희는 babylon.js core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 전체 라이브러리를 포함하는 babylon.js를 보면은 We recommend using 패키지 babylon.js core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babylon.js core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한다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문제없이 진행이 다 되었다면 좌측 익스플로러에서 패키지.json을 확인을 해볼까요? 보시면 타입스크립트와 sass 그리고 리액트, babylon.js까지 설치가 다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세팅을 해둔 것이기 때문에 폴더 구조나 스크립트 파일 혹은 설치된 항목들이 지금은 당장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적으면서 알려드리는 것보다 미리 세팅해두고 공유드리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되어서 미리 세팅해둔 이 환경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템포가 빠르다면 중간중간 영상을 멈춰서 따라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GitHub에 배포도 해둘 것이기 때문에 포크를 해서 사용을 하시거나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 세팅을 다 마친 후에는 구동을 할 때 패키지.js는 여기 스크립트에 보면은 스타트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데
npm을 쓰신다면은 npm run start, yan을 쓰신다면 yan start로 구동하시면 됩니다. 이제 스크립트들을 확인해 볼 건데 영상 좌측 상단에 멈춰서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아이콘으로 표시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다면 아이콘이 뜰 때 일시 정지하시고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pp.txx 파일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앱이 구동될 때 메인 페이지를 리턴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app.txx의 CSS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기본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CSS 내용만 변경을 했습니다. 다시 app.txx로 넘어가서 이 메인 페이지가 뭐냐 하면은 우클릭을 하시면 go to definition 그리고 키보드 F12를 눌러서도 넘어갈 수 있거든요. 클릭을 하시고 이쪽을 클릭을 하시면 메인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는데 메인 페이지는 루트 컨테이너라는 div를 하나 만들고 그 하위에 bjs 캔버스라는 걸 담아서 이 자체를 리턴해주고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의 CSS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메인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bjs 캔버스는 onCanvas load라는 이 부분을 props로 넘겨주고 있는데 여기는 실제 바빌론의 씬을 생성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js 캔버스도 정의로 넘어가 볼까요? bjs 캔버스에는 바빌론 캔버스가 렌더링 될 때 유지 이펙트에서 리사이즈에 관련된 내용을 정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WebGL 그리고 밑에는 WebGPU로 돼서 제가 WebGPU에 대한 내용도 미리 작성을 해두고 주석 처리를 해놨는데 WebGL과 WebGPU의 세팅이 다르기 때문에 도큐먼트와 제가 세팅해둔 이 내용을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js 캔버스도 마찬가지로 캔버스 컨테이너의 밑에 캔버스를 담아서 리턴을 해주고 있고 bjs 캔버스의 CSS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메인 페이지로 넘어와서 bjs 캔버스의 props로 들어가는 이 부분 엔진과 캔버스가 있다면 메인 씬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바빌론을 관리를 할 거거든요. 이 메인 씬도 정의로 이동해서 보면은 바빌론 JS 코어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쭉 임포트 해오고 그 밑에는 클래스로 바빌론 씬을 익스텐드 상속을 받아서 메인 씬이라는 지금 클래스로 만들어 둔 거거든요. 컨스트럭트에서는 슈퍼를 통해 부모 클래스의 엔진과 그 뒤에 옵션스들을 넘겨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init을 통해서 실제 바빌론 JS 씬에서 실행할 함수들을 호출을 해줄 겁니다. 여기는 이제 각자 본인이 작업할 내용에 맞춰서 달라지는 내용으로 저는 크게 디폴트 카메라 세팅, 그 다음에 디폴트 라이트 세팅, 그 다음에 로드 모델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작업하실 내용에 따라 입맛에 맞게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Add Default Cameras 이 부분을 먼저 볼 건데 이 자세한 코드는 오늘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 그냥 이렇게 작동되는구나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아크로테이트 카메라로 세팅해서 컨트롤도 붙여줬고 그 밑에는 세부적인 세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dd Default Lights도 마찬가지로 헤미라이트와 디렉셔널 라이트 설정을 해줬고 팬톤에서 매년 올해의 컬러를 선정을 하는데 2024년의 컬러는 피치퍼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경 색깔도 이 피치퍼즈 색으로 변경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델링 파일을 불러오는 로드 모델스 부분인데 경우에 따라 조금 나눠서 크게 4가지 정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파일의 경로에 따라 1번과 2, 3, 4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번 주석에 써 있는 것처럼 로컬에서 파일을 갖고 오는 것과 2, 3, 4번 git storage에서 불러오는 방식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잠깐 보시면은 assets라는 폴더 퍼블릭에 이게 assets로 되어 있거든요. 유닛 로고를 제가 미리 넣어놨는데 메인씬에서 보면은 유닛 로고라는 GLB 파일을 불러와서 지금 씬에다가 더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import mesh와 append인데요. 이거 주석을 잠깐 해제해서 볼까요? 네. append는 외부 파일로부터 모든 데이터를 씬에 추가하고 import mesh는 필요한 메쉬만을 선택적으로 장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meshes 말고 particle system이나 skeletons, animations 등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메쉬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씬에 append 해줄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입니다. 4번도 주석을 해제하고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로드 에셋 컨테이너로 모델링 파일은 불러오지만 씬에는 추가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추가를 해주려면 add all to scene을 통해서 직접 추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로컬에서 불러온다고 import mesh나 append, load asset 컨테이너를 못 쓰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업하시는 내용에 맞게 모델링 파일도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ackage.js에서 구동하는 방식을 알려드렸죠. yan 쓰시면 yan start 혹은 npm 쓰시면 npm run start로 구동을 해보시면 이런 화면으로 뜰 겁니다. 아크 로테이트 카메라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마우스 좌클릭으로 드래그해서 회전을 해볼 수 있고요. 우클릭으로 패닝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마우스 스크롤 업다운을 통해서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곳으로 줌 혹은 아웃 이런 식으로 움직여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해둔 디렉셔널 라이트와 헤밀 라이트 그리고 씬의 컬러까지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드펜, 플레이그라운드, 로컬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환경 세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작업한 로컬 세팅 코드를 바탕으로 어떤 코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지 더 세밀하게 알아보고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